아픈 환자가 좋아지자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졌습니다. 가족이 좋아지니 환자가 다시 아파지고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예민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취미를 시작했더니 가족이 갑자기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했을 뿐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진짜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막 라디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려 했을 때 가장 먼저 불편해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30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 잘 되려는 게 왜 문제야? 날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 맞긴 한 걸까?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셨을 당신을 위해 오늘 인생이막 라디오가 뇌과학으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변화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깊은 산속 오래된 숲에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오랫동안 굽은 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옆에 있던 큰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기 때문이었죠. 굽은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온 소나무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나무야. 옆 나무들 덕분에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해봄 소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굽어있던 줄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늘을 향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옆 나무들이 갑자기 가지를 뻗어 소나무의 빛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나무 쪽으로 가지를 흔들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소나무 쪽으로 쏟아지게 뿌리를 틀었습니다. 소나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똑바로 서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잘하는 게 왜 저 나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나이든 나무꾼이 이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소나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도 저 나무들이 나쁜 것도 아니야. 저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내가 굽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 내가 펴지기 시작하자 숲 전체의 균형이 흔들린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소나무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굽어야 하나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계속 펴져야 해. 처음엔 저 나무들이 저항하겠지.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저 나무들도 새로운 균형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 숲은 원래 그렇게 변해왔거든. 소나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옆 나무들의 가지가 막아서도 바람이 밀어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소나무는 드디어 숲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항하던 옆 나무들이 더 이상 가지를 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나무가 만들어낸 넓은 그늘 아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있던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는 순간 숲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겁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머레이 보엔 박사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서 상태가 점점 좋아지자 놀랍게도 그 환자를 돌보던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환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아프던 가족은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치 시소 같았죠. 한쪽이 올라가면 귀신같이 다른 쪽이 내려갔습니다. 보웬 박사는
이 소름 돋는 현상을 연구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족 혹은 오래된 관계는 하나의 거대한 모빌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 커 박사와 보엔 박사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밝혀냈습니다. 관계 시스템의 균형이 깨질 때 생성되는 불안은 그 시스템 안의 모든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의 불안이 올라가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족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건 수십 년간 굳어져온 모빌의 균형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뇌는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댑니다. NYU 루드 교수의 연구가 있어요.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건 생각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뇌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평생 당신을 챙겨왔던 배우자는 당신이 독립적으로 변하자 이렇게 느낍니다. 내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평생 당신의 약점을 알며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는 당신이 당당해지자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위협적이다. 이번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악의를 품은 게 아니에요. 볼비의 애착이론이 말합니다. 오랜 관계에서 상대가 변할 때 뇌는 분리불안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어릴 때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처럼요. 그 사람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건 사랑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단지 방식이 서툰겁니다. 당신의 성장을 뇌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내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저항을 개인적인 공격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균형을 잃고 멀미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절대 붙잡지 마세요. 그 관계는 당신이 약하고 만만할 때만 유지되던 조건부 인연이었습니다. 떠나간 빈자리는 상실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겁니다. 굽어있던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던 그날처럼, 저항하던 나무들이 결국 새로운 그늘 아래 함께 쉬었던 것처럼, 지금 당신 곁에서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달라진 당신 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 거예요. 버티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보웬 박사가 남긴 말이 있어요. 시스템은 처음엔 변화에 저항하지만 변화가 지속되면 반드시 적응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변화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숲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요. 소나무처럼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곧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가 되려다 주변의 모진 바람에 흔들리며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 억울한 저항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을 꿋꿋이 버티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화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평생 그토록 원망했던 부모의 방식을 내 자식에게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는 소름 돋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생이막 라디오였습니다.